오늘 할 쪽은 20페이지랑 21페이지인데요. 지금 본격적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앞에 내용들을 잘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앞에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면은 다시 한번 돌려보셔야 돼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배우고 있는데, 일단은 영상은 계속 올릴 거고, 그 맞춰서 공부는 하시는데, 공부하기가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 만약에 밀리시면 나중에 한번 몰아서 같이 한번 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인데 이게 제일 처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항등식 같은 경우 보시면 항상 할 때 항자거든요. 그래서 항상 등 같다는 얘기죠. 뭐가 식이. 자, 식이라는 건 이게 왼쪽하고 오른쪽 이렇게 중간에 이게 등호죠, 등호. 이걸 뭐 좌변, 우변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그냥 오른쪽, 왼쪽 이렇게 얘기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좌변하고 우변이 항상 같게 되는 식이보다 항등식. 그렇죠? 그럼 항등식이 있고 그거에 반해서 방정식이 있거든, 방정식. 큰 차이는 뭐냐? 항등식은 쉽게 얘기해서 x에다 어떤 숫자를 넣어도 항상 왼쪽 오른쪽이 똑같은 식이 항등식이고요. x에다 어떤 숫자를 넣어도. 근데 방정식은 x 값에 어떤 숫자를 넣느냐에 따라서 왼쪽 오른쪽이 같거나 아니면 다르거나, 그쵸? 그걸 x가 왼쪽 오른쪽이 같게 되는 그 x 값을 참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거짓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항등식은 x 값에 상관없이 어떠한 x를 넣어도 등식이 성립하는 식,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이 항상 같은 식이 항등식이고, 방정식은 x, 그러니까 모르는 애에다가 숫자를 넣어주는데 왼쪽 오른쪽이 같으면 걔는 참이라고 그러고, 그 쉽게 얘기해서 방정식의 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방정식을 풀으라 그러면은 참이 되게 하는 x 값을 구하는 게 방정식이 푸는 얘기고, x에다 숫자를 넣었는데 그 숫자가 왼쪽 오른쪽이 같지 않으면 그건 거짓, 그쵸? 그래서 그게 왼쪽 오른쪽이 같게 하는 x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거짓이다. 그래서 방정식을 푼다는 얘기는 참이 되는 x 갖고 하라는 얘기니까. 근데 여기서는 항등식은 왼쪽 오른쪽이 항상 어떻게 같아야 돼요, 그쵸? 그러면 보시면 자, a, b, c가 상수란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ABC는 문자긴 한데 숫자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숫자가 너무, 그러니까 하나로 특정될 수가 없기 때문에 숫자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그 이제 이 자리엔 숫자를 넣어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AX 플러스 B는 0. 그럼 여기에서 X는 뭐다? 미지수, 모르는 애예요. 그래서 X에다 어떤 숫자를 넣어도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얘기는 일단은 얘도 0 돼야 되고 얘도 0 돼야지 0 더하기 0은 0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x에다 어떤 숫자를 넣어도 상관이 없게 되려면 a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요. ax가 0이 된다는 얘기는 x에다 어떤 숫자를 넣어도 상관없으니까 x에다 숫자를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b에 a가 뭐가 돼야 돼? 0. 그럼 0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어도 0 되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0 더하기 0은 0이니까. 그래서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면 a는 0, b는 0. 그래서 둘 다 a, b 둘 다 0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ax 더하기 b는 cx 더하기 d. 그럼 x 앞에 있는 a랑 c랑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숫자만 있는 b랑 d가 같아야 되면 항등식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자, 얘도 똑같아요. x에다 어떤 숫자를 넣어도 항상 0이 되기 위해서는 a도 0 돼야 되고 b도 0 돼야 되고 c도 0 돼야 되죠. 그렇죠? 전부 다 0이 돼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a 프라임 x 제곱 더하기 b 프라임 x 더하기 c 프라임. 그러면 a랑 a 프라임이랑 같아야 되고 b랑 b 프라임이랑 같아야 되고 c랑 c 프라임이랑 이렇게 어떻게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왼쪽 오른쪽이 똑같을 테니까 x에다 어떤 숫자를 넣어도. 자, 그 다음에 ax 더하기 by 플러스 c는요,
A와 XY에 대한 항등식. 그럼 XY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어도 상관없으려면 앞에 있는 A도 0 돼야 되고 B도 0 돼야 되고 C도 0 돼야 된다. 그래서 항등식 나왔는데 는 0꼴로 나왔다. 그러면 X에다 어떤 숫자를 넣어도 상관이 없으려면 X 앞에 곱해져 있는 애들이 뭐가 되면 된다? 0이 되면 된다. 자, 그러면 다음 보기 중 항등식을 모두 고르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X값에 어떤 숫자를 넣어도 항상 식이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억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방정식이죠. 넘기면 마이너스 3x는 5 빼기 2. 그럼 마이너스 3x는 3. x는 얼마? 마이너스 1 되죠. 마이너스 1밖에 안 되니까 얘는 항등식이 아니라 얘는 방정식. 그게 답은 아니고. 니은 보시면 이거 전개해 줄게요. 3x 플러스 6은 3x 플러스 6. 왼쪽 오른쪽이 똑같네. x값을 어떤 걸 넣어도 왼쪽 오른쪽이 똑같기 때문에 얘는 방정식. 저기 항등식 니은. 왼쪽 오른쪽에 어떤 x에다 어떤 숫자를 넣어도 식이 성립한다. 그거는 뭐다? 항등식. 자, 디귿 보면 5x 더하기 5예요. 얘도 x가 뭐 1일 때만 성립하니까 얘도 방정식이라 답 아니고요. 자, 이거 얘도 곱하는데 마이너스 3을 곱해 주셔야 돼.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에다 1 곱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2. 그럼 얘 뭐가 돼요? 마이너스 1 되죠. 그럼 왼쪽 오른쪽 똑같네. 그럼 얘도 뭐야? 항등식 되죠. 그래서 x값에 상관없이 항상 왼쪽 오른쪽이 똑같은 식 무슨 식? 항등식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항등식을 받고 그 다음에 방정식은 처음에도 다시 한번 얘기 드렸지만 x값에 따라 참이 되거나 거짓 되는 식이 방정식인데 우리가 방정식을 풀란 얘기는 참이 되는 x값 구하는 게 방정식 푼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미정계수인데 아닐 미자에 정해지지 않았다고. 미정이란 게 정해지지 않은 거죠.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뭐가? 개수가 정해지지 않았다. 개수가 몰라요. 개수를 몰라. 개수는 뭐예요? x 아까 전에 보면 x제곱 앞에 a 있죠? 그러면 x제곱 앞에 있는 뭐예요? 부호를 포함한 숫자가 뭐예요? 개수예요. x제곱의 개수 구하세요. 그러면 이것도 문자 썼으니까 좀 그러면 마이너스 3x제곱이면 x제곱의 개수는 뭐다? 마이너스 3. x의 개수 5x면 x의 개수 얼마? 5. 이런 애들이 개수인데 지금 여기처럼 마이너스 3이랑 5처럼 이건 숫자가 적혀져 있는데 처음에 썼듯이 a만 적어놓으면 a가 뭔지 모르잖아요. 왜?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서. 그래서 이런 애들이 뭐다? 미정개수인데 정해지지 않은 개수예요. 근데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항등식은 왼쪽 오른쪽에 항상 똑같아야 되는데 왼쪽에는 숫자가 다 적혀 있고 오른쪽에는 숫자 자리에다가 A, B, C 뭐 이런 게 적혀져 있으면 x 제곱 앞에 있는 애들 똑같고 x 앞에 있는 애들 똑같고 항상 똑같은 형태죠. 그렇게 나와 있는 거. 자, 두 가지 형태 개수 비교법하고 수치 대입법인데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왼쪽 오른쪽 있는 애들이 똑같다. 그러면 개수 비교해 주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 자, 왼쪽에는 3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이고 오른쪽에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예요. 그럼 개수 비교는 뭐냐면 x제곱의 개수가 똑같아야 되고 x의 개수가 똑같아야 되고 상수항이 똑같아야 돼. 그러면 a는 뭐겠어요? 3이 되겠고 b는 뭐가 되겠어요? 5가 되겠고 c는 얼마가 되겠어요? 6이 되겠죠. 이건 예시예요. 책이 없어요. 왼쪽 오른쪽에 있는 x제곱 앞에 있는 숫자가 똑같아야 되고 x항에 있는 숫자 앞에 있는 숫자가 똑같아야 되고 상수항에 있는 숫자가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구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이게 개수 비교법이고 수치 대입법은 숫자를 대입한다는 얘기예요. 뭐 x자리에다 숫자를 대입해서 왼쪽 오른쪽이 똑같이 나와야 된다. 그게 뭐다? 수치 대입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2번 볼게요. 2번. 자,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ABC의 값을 구하세요. 자, 일단은 전에 얘기했듯이
x제곱 x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어도 등식이 성립하는 식이 항등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x제곱 앞에 있는 얘네가 뭐가 돼야 돼요? 빵 돼야 돼요. 그 다음에 x 앞에 있는 얘네가 뭐가 돼요? 빵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상수항 얘네가 뭐가 돼요? 빵 돼야 돼요. 그러면 x제곱 앞에 있는 숫자가 빵 되면 x에다 어떤 숫자를 넣어도 빵 되겠죠. x항의 앞에 있는 숫자가 빵이 돼버리면 x에다 어떤 숫자를 넣어도 빵 되겠죠. 그 다음에 상수항도 빵 되면 결과적으로 오른쪽이 빵이기 때문에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해당되는 0이 되는 A값, B값, C값을 여기서 구해주면 돼요. 그러면 A 플러스 3이 0이 된다는 얘기는 A는 일단 얼마? 마이너스 3 돼야 되죠. 자, B 마이너스 1이 0 된다는 얘기는 B가 뭐가 돼요? 1이 돼요. 앞에 마이너스 있긴 한데 어차피 0에다 마이너스 해봤자 0이잖아요. 그쵸? 의미 없어요. 그 다음에 C 플러스 2가 0 되는 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개수가 0 되는 경우 그 값을 찾아주는 게 첫 번째 형태고, 두 번째 형태 보시면은 x제곱 x 그 다음에 상수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 x제곱의 오른쪽은 3인데 그쵸? 왼쪽은 a잖아요. 그럼 a가 얼마란 얘기요? 3이란 얘기죠. 그쵸? 그 다음에 x 앞에 마이너스 b인데 x 앞에 2예요. 그러면 2랑 마이너스 b랑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b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랑 c랑 같으니까 c가 얼마? 마이너스 4 이렇게 구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이런 식으로 구해주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실제적으로 풀기에는 잘 안 나오기는 해요. 하나 정도 나오긴 하는데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한번 보시고 3번 보시면 x값에 관계없이 요식이 항상 성립할 때 ABC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이제 수치대입법이라는 걸 한번 해볼 텐데 쉽게 얘기해서 x에다 숫자를 넣어주는데 그냥 넣어주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x 빼기 1, x 빼기 1 있죠? 0 되는 애를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x자리에다 1을 넣어볼게요. 1 넣어주면 1 더하기 1 더하기 1 왼쪽은 3이 되죠. 오른쪽은 1 넣어주면 x 빼기 1은 0 되잖아요. 그럼 얘 날라갈 거고 얘도 날라갈 거잖아요. 그럼 뭐만 남으면 c. 그럼 c가 얼마? 3. 이런 식으로 구해주는 게 뭐다? 수치대입법이다. x자리에다 숫자를 넣어서 앞에 있는 a, b, c 미정계수를 구해주는 게 수치대입법인데 1 넣었더니 바로 c가 3이라는 건 구했죠. 그 다음에 생각해 봐야 될 게 자, x제곱 앞에 x제곱이 1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x제곱 나오는 건 여기밖에 없는데 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요거 전개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거 한 번에 나오실 수 있어야 돼요. 연습하셨어야 돼. 자, 근데 그 앞에 a가 곱해져 있죠. 그럼 x제곱은 얘밖에 안 나오는데 그러면 해당되는 게 ax제곱이잖아요. 그럼 ax제곱하고 x제곱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그럼 a는 얼마? 1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왜? x제곱이 얘밖에 안 나오잖아요. 얘밖에 안 나오는데 x제곱 개수가 1이기 때문에 그러면 ax제곱이 1이란 얘기니까 a는 1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숫자를 넣어보는데 어떤 숫자를 넣냐면 왜냐면 지금 a가 1이라는 거 알았고 c가 3이라는 건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b를 구해야 되는데 아무 숫자는 넣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계산하기 좋게 하려면 0 넣어볼게요. 0 넣어주면 0 더하기 0 더하기 1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 이제 0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1의 제곱 1인데 a도 1이니까 뭐 1이겠죠. 그 다음에 0 빼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c가 얼마예요? 3이었죠. 그러면 1은 1 빼기 b 더하기 3이니까 여기 양쪽에 1이니까 얘만 없어지면 되겠네요. 그럼 얘가 0 되면 되죠. 그럼 b는 얼마? 3이 되면 된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b 더하기 3이 0 되려면 b는 3. 그쵸?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문제 구해주는 거
문제 ABC 미정계수예요. 문자 앞에 있는 숫자 자리에 온 미지수가 미정계수인데, 그러면 해당되는 A 값은 1, B 값은 3, C 값도 3. 이런 형태로 구해줄 수 있다. 그래서 숫자를 넣어서 구해주는 방법이 수치대입법. 그냥 단순히 왼쪽 오른쪽 x 앞에 숫자가 뭔지, x제곱 앞에 숫자가 뭔지, 상수항의 숫자가 뭔지 비교해주는 거 계수 비교법이에요. 두 가지 형태를 한번 해봤어요. 이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연습 겸해서 다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옆에 이제 항등식을 했고요. 이번에는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인데,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가 요 첫 부분에 가장 고등 과정에 새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나머지 이용해서 문제 푼다는 얘기고요. 그 나머지를 통해서 식을 유추해내고 문제 푸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이해하면. 근데 초반에 이해하기는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한번 볼게요. 나머지 정리인데, 나머지 이용해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문제를 푼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것도 검산식 생각하시면 편해요. 검산식 어떻게 돼요? 처음수는 나누는 수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 형태죠. 쉽게 얘기해서 32 나누기 7을 해볼게요. 그러면 4, 7에 28에 얼마가 남아요? 4가 남죠. 그렇죠? 그러면 32는 어떻게 나오는 숫자예요? 32는 7 곱하기 4, 7, 4, 28에다가 더하기 4의 중꼴이죠. 그렇죠? 요런 형태의 꼴을 이제 이건 숫자니까 금방 하는데, 이제 뭐예요? 문자 이용한 식을 통해서 요걸 구하는 원리를 이용해서 푼다는 얘긴데, 보시면 갑자기 뭐 px 나오고 별게 다 나오죠. 쉽게 얘기해서, 자, 처음에 px라는 식이 있어요. 일단 잘 모르는데, 몰라요. 그냥 이렇게만 줘요. 근데 얘를 뭘로 나눴대요? x 빼기 알파. 자, 처음 수가 요 자리가 px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누는 수가 지금 이 식에서는 뭐예요? 빨간색으로 할게요. 나누는 수가 이게 x 빼기 알파예요. 그랬더니 몫이 qx가 나온 거고, 여기 qx. 그 다음에 나머지는 r 써줘요. r. 영어 단어에 r이 나머지란 뜻이 있어요. 그 나머지란 단어에 첫 글자 그냥 r을 갖다 쓴 거예요. 그러면 다시 볼게요. 얘가 처음 쓰고 숫자로 얘기하면 얘가 나누는 수, 그 다음에 얘가 목, 얘가 나머지. 무슨 얘기냐면 이게 30이고 얘가 7이고 얘가 4고 얘가 4라고 보시면 돼요. 숫자로 보시면 아까 전에 30이 나누기 7 했던 거, 그 숫자를 보시면 이런 의미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 보니까 식이 x 빼기 알파가 있잖아요. 그러면 x가 알파라는 값을 갖게 되면, 그럼 x자에다 알파 넣어주면 p 알파가 되면 알파 빼기 알파는 뭐가 돼요? 0이 되죠. 그럼 목하고 곱해져 있는 게 뭐가 다 날라가고 뭐만 남는다? 나머지만 남는다. 이 의미예요.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는 얘기예요. 다시, 자, 여기 보면 x 빼기 알파가 있어요. 그 얘기는 x가 알파가 돼버리면 알파 빼기 알파는 0이 되겠죠. 그럼 얘가 0이 되면 이거 날라가잖아요. 날라가면 0이 되면 없어지잖아요. 그럼 x에다 여기다 알파 넣어준 경우니까 알파 빼기 알파 0 돼서 이거 없어지게 되면 뭐만 남아요? 나머지만 남는다. 그래서 p 알파는 r. 그러니까 나머지만 남게 된다는 얘기. 지금 여기 보면 나머지는 여기다 알파 넣어주면 알파 빼기 알파 0 되니까 뭐예요? p 알파랑 똑같다는 얘기죠.
왜? 목하고 요 나눠주는 요 식이 0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예시 나온 걸로 볼게요. 자, px가 요런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인데 얘를 x 플러스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려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식 요거 뭐 조리제법을 써서 실제적으로 나눠도 상관은 없는데 이거 되게 오래 걸릴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뭐 마이너스 1에서 이런 식으로 나누던지 아니면 조리제법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8 0 되는 x 값이 얼마예요? 1이죠. 1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3 이렇게도 구해도 되는데 나머지 3이라는 거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근데 여기서는 뭐냐 얘 0 되는 값이 뭐지? x 빼기 1이 0 되는 x 값 얼마? 1이죠. 그 요거에다가 전부 다 p1이랑 똑같아서 x에다 1 넣어준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10에서 6 빼니까 3 되겠죠. 9에서 6 빼니까 참 9에서 6을 빼니까 3 되겠네. 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더하기 8이니까 3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준다는 얘기예요. 뭐 이거 나머지 구하는 거야. 조립제법이나 이런 거 써도 되는데 이게 얘는 식을 주어졌으니까 이게 가능한데 그냥 px 하고서만 나오면 조립제법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식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나머지 정리 이용해요. 그러니까 나누는 애가 0 되는 x 값을 찾아서 그걸 넣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인수 정리는 뭐냐면 나머지 정리랑 똑같은데 얘는 인수는 우리가 얘기하는 인수라는 거는 이렇게 두식 호는 세식으로 곱해진 형태잖아요. 인수분해라는 얘기는 하나의 식을 두 개 혹은 세 개의 식의 곱으로 표현한 게 인수분해인데 그러면 얘는 나머지가 없어요. 나머지가 없다는 얘기는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는 이때 그러면 이 x 빼기 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나머지가 없으니까 앞의 식처럼 똑같이 x 빼기 알파로 이렇게 나눴을 때 몫이 qx라고 그러고 나머지가 없으면 여기서 그냥 끝날 거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끝나요.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여기에다가 알파를 넣어버리면 이거 0 되니까 그쵸? 결국에 p 알파 값은 뭐가 된다고요? 0 된다고요. 그러면 자 실제적으로 볼게요. 우리가 32 나누기 8 해주면 4잖아요. 그쵸? 4, 8에 30이니까 나머지 없죠. 그쵸? 검산식으로 적어주면 32는 8 곱하기 4잖아요. 그쵸? 8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얘가 30이고 얘가 8이고 얘가 4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는 숫자라서 그런데 얘는 지금 숫자가 8이라서 그런데 만약에 이게 문자로 해서 식으로 나서 얘가 0 돼버리면 결과적으로 뭐겠어요. 이거 오른쪽은 전부 다 0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알파 넣어주면 알파 빼기 알파 0 되기 때문에 그래서 p 알파는 0꼴로 이 안에 있는 미지수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예제를 보시면 예제를 바로 볼게요. 자, px가 3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3을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진대요. 그러면 이게 0이 되는 x값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그 얘기인즉슨 x자에다 마이너스 1 넣어줬죠 지금. 그럼 p의 마이너스 1 값이 뭐가 된다는 얘기? 0이 된다는 얘기. 근데 여기 미지수 a 때문에 모르니까 a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a 플러스 3 마이너스의 세제곱하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의 제곱하면 1인데 앞에 마이너스 4 있으니까 마이너스 4 2a에다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3 얘가 뭐가 된다고요? 0 된다고요. 그럼 3하고 마이너스 3 없어지고 얘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a는. 그쵸? 요런 식으로 문제를 푼다는 얘기예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지금 보시면 요거 이해만 잘 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 많아요. 근데 뭐 물론 고등학교 과정은 어려운 건 어려운데 지금
고졸 저기 검시 과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은 안 나와서 기본적인 개념만 정확히 알고 있고 그거 맞춰서 적용만 잘 해줄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4번을 한번 볼게요. 4번. 자, 다음 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밑에 식 여기 얘 같은 게 1번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여라. 자, px라는 식을 검산식으로 이렇게 뭘로 나눴다고요? x-1로 나눴다고요. 그럼 몫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qx로 적을게요. 목이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가 q 뭐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그냥 q를 쓴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r 써줘요. 이게 기본 형태라고 보시면 돼. 얘는 x-를 나눴으니까 x- 여기다 넣어줄 거고 2번 같은 경우에는 px 쓰시고 얘는 x 플러스 2로 나눴죠. x 플러스 2 qx 나머지 r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뭘로 나눠졌는지에 따라서 여기만 바꿔주시면 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주냐? 얘는 결국에 뭐야? 나머지만 알고 싶으면 얘가 뭐가 돼야 돼? 0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0이 되는 x값 얼마? 1이죠. 그럼 결국에 얘는 p1이 r이 되는 거예요. 얘는 여기가 0 되는 애가 뭐예요? 마이너스니까 p-2가 r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p1은 어떻게 돼요? px가 6이니까 여기에다가 x자에다 뭐 넣어준 거예요? 얘는 1 넣어준 거잖아요. 1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1 넣어주면 아이고 잠깐만요. 1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2 3 4죠. x에다 1 넣어주면 1 마이너스 2 플러스 3 4예요. 그러면 얘에서 이렇게 빼주면 얼마? 마이너스 1. 요거 2가 될 거고 얘가 6이 되겠네. 답은 6이 되죠. 1번은. 2번 같은 경우에는 p자리에다 x자리에다 마이너스 2 넣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2 넣어주면 여기 마이너스 2 넣어주면 마이너스 2의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8. 2, 3, 6 하면 안 돼요.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2는 4, 4, 2, 8. 그쵸? 그 다음에 얘도 여기 x에다 마이너스 2 넣어주면 마이너스 2의 제곱하면 4잖아요. 4에다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8. 그쵸? 4에다가 마이너스 곱하니까 마이너스 8. 자,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어주면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더하기 4. 그럼 얘는 마이너스 16. 얘는 마이너스 22. 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8.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18. 이렇게 된다고. 계산은 빨리빨리 할 수 있어야 돼. 연습하셔야 돼. 계산은. 중학교 과정 그거 처음 했을 때부터 다 알고 그 계산은 좀 빨리빨리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연습 좀 많이 하셔야 돼. 그래서 제가 좀 빨리 해봤어요. 그러니까 안 되면 멈추신 다음에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5번. 자, 다항식 px는 x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가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질 때 인수. a 값을 구해서 인수를 갖는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인수를 갖는다는 얘기는 인수 정리 생각해 주시면 나머지가 있다 없다? 없다. 인수라고 쓴다는 얘기는 나머지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식이냐? px가 x-1이란 인수가 있으면 그때 몫을 그냥 qx하고 끝. 나머지는 없어요. 그래서 더하기 r 뭐 이런 거 안 쓰셔도 돼요. 나머지가 없기 때문에 0 더해봐야 0이니까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뭐를 구하려고? a를 구하라고. 그러면 요 식에서 지금 a를 구하고 싶은데 그럼 이거 이용해서 구하려면 x에다 뭐 넣어주면 돼요? 1 넣어주면 돼요. 그럼 p1은 뭐가 돼? 1 넣어주면 1 빼기 1은 0 되니까 이거 0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에다 1 넣어주면 0 되니까 그때 a 값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쵸? 왜 이렇게 자꾸 취소가 되는지 모르겠네. 이거 하나씩 없어져요. x에다 1 넣어주면 1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뭐가 된다고요? 0 된다고요.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a가 0 되니까 얘는 얼마? 1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6번은 자 다항식 2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1은
x-2로 나누어 떨어지고 x-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2이다. AB 값 구하세요. 무슨 얘기냐? 얘가 쉽게 얘기해서 지금 위에서 얘기했던 계속 px라고 놓으면 px를 위에는 뭐야? x-2로 나눴으니까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는 목만 이렇게 있다는 얘기인데 이때 목을 구분하기 위해서 q1x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똑같은 px를 x-3으로 나누면 몫이 뭐 q2x 몫을 구분해주기 위해서 q1x랑 q2x 적어놓고 그때 나머지가 10이니까 여기 뒤에다 12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럼 똑같은 px라는 요 앞에 있는 요 다항식을 x-2로 나누면 나머지가 없게 되고 x-3으로 나눠주면 12가 된다는 거 이거 이용해서 AB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위의 식은 얼마가 되냐? p가 뭐 x자리에다 2 넣었을 때 여기에다 2 넣어주면 0 되니까 날라가죠. 그러니까 p2는 얼마? 0. 그 다음에 밑에 식은 여기다 3 넣어주면 날라가잖아요. 0이 돼서. 그럼 p3은 앞에 거는 0이 되는데 뒤에 거가 12가 남았죠. 그 얼마? 12. 요 두 개를 가지고 여기 이 문제는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p2 값은 0이고 p3 값은 12가 된다는 거. px가 여기 있는 애니까 x에다 2를 넣어보면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2의 세제곱 a 곱하기 2의 제곱 b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2가 뭐가 된다고? 0 된다고. 그쵸? 이렇게 되는 애 하나 있고 그럼 요거에 대한 AB에 관한 식이 하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P3은 2 곱하기 3의 세제곱 A 곱하기 3의 제곱 B 곱하기 3 마이너스 12가 얘는 12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계산했을 때 AB에 관한 식이 또 하나 또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 먼저 한번 해보셔야 돼. 계산지 이거 여기까지는 했는데 이제 계산 못하면 억울해요. 계산 정확히 잘 해주시면 되는데 먼저 한번 해보셔요. 제가 좀 텀을 드릴 테니까 제가 좀 떠드는 동안 얘기하는 동안 요거 계산 한번 해보시는데 연습 많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고등학교 과정 그 고졸 검정고시 과정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보면 고등학교 그 지금 현재 교과서에 예제 문제 정도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점점 추세는 어려워진 것 같긴 해. 예전보다는. 왜냐면 이제 어린 그 대안학교나 이런 애들 때문에 너무 쉽게 내면 난이도가 저기 분별력이 없어져서 그래서 약간씩 어려워지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해볼만 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100점을 맞으면 좋겠지만 100점을 못 맞더라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게끔은 해야 되겠어. 수학 점수가 다 깎아먹으면 어떡해. 그래서 다른 과목에 보조 맞출 정도만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니까 이런 것도 빨리빨리 계산이 돼야 돼요. 근데 자꾸 떠들면 계산이 안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일부러 아이들 가르칠 때도 일부러 막 계산하고 있는데 막 옆에서 막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집중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왜냐면 시험이나 이런 데도 보면은 조용하긴 한데 간혹 가다가 막 시끄러워서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주의와 상관없이 이렇게 문제 풀 수 있게끔 연습을 하는 연습도 좀 하셔야 되고 그래서 떠들어봤어요 좀. 그럼 일단은 계산은 어느 정도 하셨을려나 모르겠는데 일단은 위에 거부터 볼게요. 2 곱하기 얼마? 2의 세제곱은 8이죠. 그럼 16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의 제곱은 4니까 4a 2b 마이너스 12는 0. 그럼 16에서 12 빼주면 4죠. 근데 넘기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요. 밑에 식은 얘는 27이에요. 3의 세제곱은 3 곱하기 3은 9고 9, 3, 27 2 곱하니까 얼마? 54죠. 얘는 9a 얘는 3b 마이너스 12는 12. 그럼 54에서 12 빼주면 얼마예요?
42. 그쵸? 근데 넘기잖아요. 9a 플러스 3b는 마이너스 42가 될 거 아니에요. 넘어가면. 그러면 마이너스 30이 되겠죠. 42에서 12 빼주면 30인데 마이너스가 더 크니까 마이너스 30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를 2로 다 나눌게요. 얘는 무작정 수학은 숫자 크면 계산하기 힘들어요. 차라리 똑같이 나눠주는 게 있으면 나눠주고 하세요. 얘도 3으로 나눌게요. 그럼 이렇게 놓으면 연립방정식이 됐네요. 똑같이 b 똑같으니까 b를 없애주는 식을 해주면 3a에서 2a 빼주면 a죠. b에서 b 빼주면 없어지겠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을 빼주면 마이너스 플러스 되니까 2 빼기 1은 1이니까 1이 되겠죠. a는 1. 그쵸? a가 1이니까 b는 얼마가 되겠어요? 뭐 여기에다 1 넣어주면 2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니까 b는 마이너스 2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되니까 얼마?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거. 지금 복잡해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앞에서 했던 나머지 정리랑 인수 정리, 그 다음에 바로 옆 페이지에 했던 항등식 이런 게 조금 더 숙달이 되셔야 돼. 그게 안 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에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눠서 하신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 그래서 천천히 복습해가면서 해보세요. 오늘은 그래서 많은 양을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거의 한 장씩밖에 안 하죠. 대면 수업이면 여러 장 하겠는데 지금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서 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은 실제적으로 말로만 이렇게 듣는 거 쓰고 뭐 하긴 하는데 이게 유형이나 어감수 그러니까 알아드시는지도 저도 파악을 해야 되는데 파악도 안 되고 그래서 너무 한꺼번에 많이 나가면 힘드실 것 같아서 일단은 당분간은 거의 한 장 짧게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생각보다 지금 내용 자체는 그러니까 앞에서 뭐 여러분 들어보시기도 했겠지만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떠올려서 문제 풀기에는 만만치 않은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해서 되게 막 복잡하게 막 쓰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지금 한 번에 다 안 되기 때문에 여러 번 돌려보시라고 그래서 일부러 영상을 짧게 할 거예요. 오늘은 짧게 할 거고 그래서 복습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 책에다가 이렇게 쓰셨어도 그 옆에다가 뭐 연습장 이런데 해보시고 나오시면 아마 프린트 다시 해서 드릴 거예요. 이거 제본 다 떠나서 그거 맞춰서 저 떠났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 다시 한번 영상 보고 하는 시간을 가지셔도 되고 틈틈이 나오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지금은 그게 힘드니까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해당되는 연습 문제나 이런 것들은 추후에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리던가 그렇게 할게요. 연락을 드린다고 해서 드리지 않고 있는 이유는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 알아서 찾으셔서 하셔야 돼요. 공부는 본인이 스스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뭐 여러 가지 하실 거기 때문에 또 연말이고 하니까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연락은 안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진짜 한번 연락 한번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안 보시다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뭐 여건이 되는 한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